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겨울 저녁 학교 앞 작은 포장마차. 명품 코트를 입은 8세 소년이 떡볶이를 적고 있는 여고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9세 민서는 당황하며 소년을 봅니다. 소년은 떡볶이 냄새를 맡고 처음으로 입맛을 다십니다. 이거 먹고 싶어요. 운전기사의 눈이 커집니다. 도련님, 정말 드실 수 있으세요? 민서가 건넨 떡볶이를 소년이 한 입 먹습니다. 운전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음식을 드십니다.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대체 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민서는 왜 소년의 엄마와 똑같이 생긴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좁은 원룸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민서가 눈을 뜹니다. 추운 방 안, 입김이 하얗게 보입니다. 민서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응이응대학교 간호학과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한참 바라봅니다. 손가락으로 합격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그 옆에는 최종 등록 마감 D-5라고 적힌 등록금 고지서가 있습니다. 350만 원. 민서는 깊은 한숨을 쉬고 합격 통지서를 천천히 서랍 안으로 넣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민서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 문자입니다. 환자 박순자님 투석 치료비 3회차 미납. 금일 중 납부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신문 가방을 맵니다. 오전 7시 교복을 입은 민서가 교실에 들어섭니다. 친구가 다가옵니다. 민서야,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수능 잘 봤다며? 민서는 애써 웃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에이, 빨리 정해. 등록 마감 얼마 안 남았잖아. 민서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 2시 학교가 끝나고 민서는 학교 정문 앞 작은 포장마차로 갑니다. 민선의 떡볶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민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떡을 썰고 어묵을 펼치고 양념을 만듭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돌아서면 다시 지친 표정이 됩니다. 저녁 6시, 고급 세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섭니다. 뒷좌석에는 8세 소년 서준이 앉아 있습니다. 깡마른 얼굴의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말합니다. 도련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서준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떡볶이 냄새가 흘러옵니다. 서준의 코가 움찔합니다. 저기요. 김 씨는 깜짝 놀랍니다. 서준이 먼저 말을 건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 냄새, 저기 가고 싶어요. 김 씨는 냄새가 나는 쪽을 봅니다. 학교 앞 포장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차가 포장마차 앞에 섭니다. 서준이 차에서 내립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포장마차에 다가갑니다. 민서는 떡볶이를 젓다가 서준을 봅니다. 명품 코트를 입었지만 너무나 야윈 아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꼬마 손님. 뭐 드릴까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민서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입니다. 민서가 모자를 벗고 앞머리를 쓸어 올리는 순간 서준의 입이 벌어집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준을 봅니다. 꼬마 손님,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똑같아요. 눈도, 코도, 입도. 김 씨가 급하게 다가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도련님 실례했습니다. 저희 도련님이 엄마를 일찍 여의어서. 민서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봅니다. 그랬구나. 많이 보고 싶겠다. 민서는 떡볶이 한 접시를 정성껏 담아 서준 앞에 놓습니다. 이거 먹어봐.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서준은 떡볶이를 바라봅니다. 빨간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서준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젓가락을 짚습니다. 김 씨는 숨을 죽입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준이 떡볶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맛있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음식을 드십니다. 떡볶이를 드시고 계십니다. 민서는 눈물 흘리며 먹는 서준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서준은 떡볶이 한 접시를 다 비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나, 내일도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서준은 차에 오르며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민서가 손을 흔들어 줍니다. 다음 날, 서준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포장마차로 달려옵니다. 누나, 민서는 서준을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왔구나. 오늘도 떡볶이 먹을래? 네. 서준은 또다시 떡볶이 한 접시를 뚝딱 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깡마른 볼에 살이 오르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정말? 우리 서준이 대단한데? 서준은 민서에게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는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민서는 서준이 떡볶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의 음식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나는 왜 여기서 장사해요? 공부 안 해요? 민서는 잠시 멈칫합니다. 누나는 이게 좋아서. 그래도 누나 나이면 대학생 아니에요? 민서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응. 누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가. 서준은 민서를 올려다봅니다. 누나도 힘든 일 있어요? 응. 근데 괜찮아. 누나는 강하거든. 서준은 민서의 손을 꼭 잡습니다. 누나 힘내요. 저도 누나 응원할게요. 민서는 서준의 작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어린 손님이 주는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고급 저택 식당. 서준은 태호 할아버지 앞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서준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봅니다. 서준아, 정말 맛있니? 네, 할아버지. 그런데 민서 누나가 만든 게 더 맛있어요. 태호는 민서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누나가 그렇게 좋으니? 네. 누나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나 보면 엄마 생각나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엄마랑 똑같다고? 네. 할아버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식사 후 태호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민서라는 아이 있지? 조용히 신원 확인 좀 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긴 떡볶이 가게 주인.
묘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3일 후 아침, 태호의 책상 위에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한 장짜리 보고서입니다. 성명 이민서 19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조모 박순자 78세, 당뇨 합병증 투석 중, 부친 불명, 모친 윤지혜, 1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태호의 손이 멈춥니다. 윤지혜.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집니다. 윤지혜. 태호는 눈을 감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28살의 태호는 작은 서점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26살 윤지혜. 서점 직원이었습니다. 지혜는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태호의 신분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로서의 태호를 봐주었습니다. 저 책 재미있어요? 네. 당신도 읽어보세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2년 동안 태호는 지혜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미쳤느냐? 서점 직원을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버지, 지혜는 좋은 사람입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격에 맞는 여자와 결혼해라. 이미 정했다. 다음 달에 약혼식이다. 태호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가족,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는 태호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태호는 굴복했습니다. 지혜를 만난 마지막 날 비가 내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무슨 말이에요? 나 다음 달에 약혼해.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농담이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는 한참을 태호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태호는 지혜를 찾으려 했지만 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눈을 뜹니다. 보고서를 다시 봅니다. 모친 윤지혜, 1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혜가 죽었다는 사실, 그것도 17년 전에. 부친 불명. 태호는 민서의 나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19세. 지혜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난 아이입니다. 혹시 내 아이인가? 하지만 부칠란이 공란입니다. 지혜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쥡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박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겠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지혜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혜야.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지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태호가 지혜를 버린 후 지혜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이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태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지혜야, 그 아이가 혹시 우리 딸이라면.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민서를 직접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옵니다. 태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죄가 이제야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학교 앞 골목에 천천히 들어섭니다.
태호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저기가 포장마차입니다. 박 비서가 앞쪽을 가리킵니다. 민선의 떡볶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입니다. 저기서 잠시 지켜보겠네. 차가 포장마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춥니다. 태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포장마차를 바라봅니다. 오후 3시, 날씨가 추워서 민선은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태호는 실망스럽습니다. 저 상태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포장마차 앞에 섭니다. 남루한 차림입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냅니다. 이걸로 떡볶이 하나만 500원입니다. 떡볶이 한 접시는 3,000원입니다. 민선은 노인의 손을 보고는 곧바로 떡볶이를 담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드시고 힘내세요. 노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떡볶이를 받습니다. 민선은 환하게 웃으며 노인을 배웅합니다. 태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가난하게 사는 아이인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언니, 떡볶이 하나요. 급해요. 학생은 지갑을 열지만 1,000원밖에 없습니다. 언니, 죄송한데 1,000원만 내고 내일 나머지 드릴게요. 민선은 손을 흔듭니다. 아니야. 그냥 가져가. 친구랑 나눠 먹어. 정말요?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이 떠나고 태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지혜를 닮았습니다. 어려울수록 남을 먼저 생각하던 그 마음씨를. 오후 4시,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포장마차로 달려옵니다. 누나, 왔구나, 서준아. 민선은 서준을 위해 떡볶이를 담습니다. 여전히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서준은 떡볶이를 먹으며 말합니다. 누나, 오늘 날씨 좀 따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그런가? 모자 벗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민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조금 따뜻합니다. 민선은 털모자를 천천히 벗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도 풉니다. 그 순간 차 안의 태호가 숨을 멈춥니다. 민서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부드러운 입술. 태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윤지혜입니다. 30년 전 서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지혜. 26살 지혜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태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집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지혜야. 박 비서가 놀라 태호를 봅니다. 회장님? 태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민서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입니다. 민서는 서준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까지 지혜와 똑같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 딸이다. 확신이 섭니다. DNA 검사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과 지혜의 딸입니다. 19년 동안 몰랐습니다. 19년 동안 저 아이는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태호는 차문에 손을 올립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9년 동안 버렸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그저 차 안에서 민서를 바라볼 뿐입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DNA 검사 준비하게. 확실히 해야 해. 알겠습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민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호는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19년의 빈자리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일주일 후, 민서는 여느 때처럼 포장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병원입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투석 비용이 계속 밀리면 이번 주 안에 꼭 납부하겠습니다. 민서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통장 잔고는 40만 원, 필요한 돈은 300만 원입니다. 오후 2시, 민서는 은행 앞에 섭니다. 손에는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이 최종 마감일입니다. 민서는 은행 문을 바라봅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대학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민서는 고지서를 천천히 구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미안해요, 엄마. 전 할머니를 선택할게요. 민서는 돌아섭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오후 3시, 포장마차로 돌아온 민서는 떡볶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나타납니다. 구청 단속반입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 명령입니다. 민서는 얼어붙습니다. 잠깐만요. 허가 신청 중이에요.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비켜주세요. 용역 직원 여러 명이 내립니다. 그들은 민서의 포장마차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제발. 민서는 떡볶이 냄비를 붙잡고 버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민서의 어깨를 거칠게 밉니다. 아, 민서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철퍽! 민서는 흙탕물에 빠집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듭니다.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패딩 점퍼가 순식간에 갈색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으윽! 민서는 진흙탕 속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때 덜컹 소리가 들립니다. 용역 직원들이 떡볶이 냄비를 트럭에 던져 실었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부딪히며 금이 갑니다. 안 돼. 민서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대학 등록금도 이제 포장마차까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으아. 민서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흙탕물 속에서 온몸이 떨립니다.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바로 그때 당장 멈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현장을 가릅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립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옵니다. 태호입니다. 뒤따라 박 비서가 옵니다. 용역 직원 하나가 다가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박 비서가 재빨리 명함을 꺼냅니다. 태상건설 강태호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태상건설, 국내 5대 건설사입니다. 구청 담당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무슨, 이 노점상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는 저희 태상건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십시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오릅니다. 구청 담당자도 황급히 차에 올라탑니다. 곧 차들이 떠납니다. 태호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갑니다. 민서는 여전히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태호는 민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급 정장 바지가 진흙탕에 젖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봅니다.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입니다. 태호는 재킷을 벗어 민서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저는 병원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민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호를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태호는 민서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로 안내합니다. 차 안에서 태호는 민서를 바라봅니다. 지혜를 닮은 얼굴, 19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 혹시 태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윤지혜입니까? 민서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병원 응급실. 민서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태호가 준비한 옷입니다. 민서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엄마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태호를 똑바로 봅니다. 대체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태호는 민서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당신 어머니, 윤지혜 씨와 제가 아는 사이였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집니다. 엄마를 아셨어요? 네. 오래전 일입니다. 태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잇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젓습니다. 없어요. 엄마가 그 얘기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태호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DNA 검사요? 왜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민서는 태호의 절박한 눈빛을 봅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사흘 후, 병원 상담실. 태호와 민서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넵니다. 태호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까요? 민서가 봉투를 받아 엽니다. 종이를 꺼내 읽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민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종이를 다시 봅니다.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서는 종이를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래서요? 태호가 고개를 듭니다. 민서의 얼굴은 차갑습니다. 19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는 아셨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는 저 혼자 낳고 혼자 키우다가 병원비 없어서 죽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DNA가 뭐가 중요해요? 민서는 태호를 내려다봅니다. 전 이미 19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전 필요 없어요. 민서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돌아섭니다. 민서야. 태호가 민서의 손을 잡습니다. 민서는 손을 뿌리칩니다. 손 떼세요. 전 이민서예요. 당신 딸 아니에요. 민서는 문을 향해 걷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태호는 홀로 남습니다. 상담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지혜야, 내가 또 잘못했어. 또.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태호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딸에게 거부당한
19년을 잃어버린 한심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한편 병원을 나선 민서는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빠, 아빠라고. 민서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왜 이제 나타나세요? 왜? 민서는 알고 있습니다. 태호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다는 것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9년의 공백을, 엄마가 혼자 겪었을 고통을.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민서는 한참을 계단에 앉아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민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민서에게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과 너무 늦었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틀 후, 태호는 민서를 키워준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습니다. 박 비서가 미리 확인한 병실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호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민서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 앞. 태호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태호가 문을 엽니다. 6명이 누울 수 있는 다인실입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할머니는 태호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뜹니다. 당신이 민서 아버지요? 태호는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네, 저는 강태호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태호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습니다. 할머니, 지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지혜는 참 좋은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지혜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이미 배가 불러 있었지요.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민서를 낳던 날, 지혜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이를 낳고 지혜가 웃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나온대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민서를 키웠지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민서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할머니가 태호를 봅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화를 내더라고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힘들 때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닦습니다. 가끔은 당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했지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베개 밑에서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이거 지혜가 남긴 일기장이에요. 민서한테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보세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습니다. 표지가 낡아해졌습니다. 태호는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오늘 임신 사실을 알았다. 태호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약혼했다. 나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혼자서라도. 태호의 손이 떨립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민서가 태어났다. 태호를 너무 닮았다. 미워해야 하는데 이 아이를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난다. 또 넘깁니다. 민서야, 엄마가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해.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의 사랑이 어긋났을 뿐이야. 혹시 나중에 내 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끝까지 사랑했다고 전해줘. 태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으아,
목 놓아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입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도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을 운 후 태호는 일기장을 할머니께 돌려드립니다. 할머니, 민서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알겠어요. 태호는 일어서서 할머니 앞에 섭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는 절을 하고 또 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태호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계속 절을 올립니다. 19년. 할머니가 민서를 키워준 19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날 밤, 민서는 할머니 병실을 찾습니다. 할머니가 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베개 밑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민서야, 이거 읽어봐.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남긴 일기야.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민서는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엄마의 글씨입니다. 오늘 임신 사실을 알았다. 태호에게 말해야 하나? 민서의 눈이 커집니다. 태호. 그 사람 이름입니다. 민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습니다. 엄마가 혼자 겪었던 고통들이 적혀 있습니다. 민서가 태어났다. 태호를 너무 닮았다. 눈물이 흐릅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이 아이를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난다. 민서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깁니다. 민서야,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혹시 나중에 내 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끝까지 사랑했다고 전해줘. 민서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가 민서의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민서야, 내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너도 용서해 주렴. 다음 날, 민서는 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저,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서야, 그래, 어디든지 갈게. 공원 벤치. 태호와 민서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일기 읽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끝까지 사랑했대요. 미안하다.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민서가 태호를 봅니다. 엄마가 용서했으니까 저도 용서할게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민서야. 대신 민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아빠로 살아주세요. 제 곁에 있어주세요. 태호는 민서를 꽉 껴안습니다. 그럴게. 꼭 그럴게. 고맙다, 민서야. 1년 후, 할머니는 최고급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민서는 간호학과 1학년입니다. 태호가 만든 희망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어느 봄날, 보육원 마당에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선의 떡볶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민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적고 있습니다. 옆에는 건강해진 서준이 거들고 있습니다. 이모, 이거 저 친구한테 갖다 줘도 돼요? 그럼 우리 서준이가 직접 갖다 줘봐. 서준은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합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누나, 떡볶이 주세요. 네, 금방 나가요.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줍니다. 멀리서 태호와 할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민서가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래요. 지혜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혜야, 우리 딸 잘 키우고 있어. 이제는 조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민서가 서준과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19년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 김이 따뜻하게 피어오릅니다. 그 김 속에서 민서의 웃음이 들립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세 세대에 걸친 아픔은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민서가 태호를 봅니다. 그리고 손을 흔듭니다. 아빠, 떡볶이 드실래요?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래, 지금 간다. 태호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민서에게 걸어갑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복다리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온전히 응원합니다.